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된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사를 들여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일 새벽 3시 제롬 파웰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달러는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상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아직도 나쁘지 않죠. 34,469달러, 이더리움은 1,800달러 선을 넘어주면서 1,80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마다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내일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0%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준 총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경제학자들마저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이체방크의 경제학자들 이야기하기를 금융 여건 긴축으로다가 내년 경제활동이 0.6% 감소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된다. 이는 약 3차례에 걸쳐가지고 0.25%씩 금리를 인상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미국 경제학자 출신인 언더라잉 인플레이션 리서치 회사의 틸다 호바스는 이야기하기를 컴퓨터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간 프리미엄 상승이 0.25%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역시 높은 국채 수익률이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높은 금리 때문에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정도 올린 것만 해도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더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이어서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 엘 에리아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능한 연준, 무능한 백악관 제끼고 비트코인 가지야. 다음으로 이어서 오늘 미국 기준으로는 할로윈 그리고 비트코인에게도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요. 바로 비트코인이 1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한국 나이로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나요? 어느샌가 훌쩍 자라버린 비트코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탄탄하게 자라주고 있는 모습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비트코인 생일에 이 재수없는 남자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SEC의 게리 겐세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 발간 15주년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약에 할로윈 분장으로 사토시 나카모토 분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누구라도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되도 않는 농담까지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버릇 제못 주고 또 소위 말해서 옌병을 하는데요. 이야기하기를 투자자를 속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제부터라도 증권법을 준수해야 된다. 암호화폐는 증권법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야말로 소시오패스, 또라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접한 암호화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뭔 소리야. 게리 겐세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또라이 같은 게리 겐세이.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번슈타인 산하 리서치 업체 같은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1월 10일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SEC가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ETF 신청에서 수정 및 보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SEC가 결국은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외에도 다른 회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ETF 승인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1월 초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경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라울 파리 형님, 솔라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솔라나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보였었다가 최근에 솔라나 가격이 오르자 기세 등등한 리얼비전TV의 라울팔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돈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펌핑이 팍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라는 ETF를 무역협정이라고 평가를 한다. 암호화폐업계에 진출하는 기관이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장에는 적절한 규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현물 ETF가 도입만 딱 되면은 기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가 있겠다. 이에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떡상할 거임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자, 기대가 되고 있는 내년.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지표 및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일방적으로 긍정적이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일단 하나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5,750에서 36,000달러 사이에 도달할 경우 감마 스퀴즈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감마 스퀴즈가 무엇이냐? 콜 옵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이 포지션 해지를 위해서 일정 수의 현물 상품을 매입하는 것인데, 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으로 크립토 쿼언트의 기구자 썬무니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강세 전망이 또렷해지고 있다. 2022년도 11월에서 12월 저점에서 상승했었던 시장가 주문 및 매도 비율 지표가 이번에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 심리가 좋지 않을 때 시장가 매수 주문이 늘면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심리가 좋은데 아무튼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그런가 하면은 FX 프로의 수석 분석가도 이야기하기를 지금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상승 중에 만들어지고 있는 삼각 수렴, 불플래그라고도 하죠. 보통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삼각 수렴이 나오게 됐을 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일단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재미있게도 상승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으로 모든 사람이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도록 세력들은 운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뒤집어 엎으면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전부 다 청산을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이어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매크로 CRG 분석가는 예상을 했었고, 다른 분석가들도 쉽게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쉬우면은 그게 암호화폐 시장이겠느냐? 아니라 이 말이죠. 흔들면서 상승이 이어지게 될 것. 펜토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일단 올라가는 척 했다가 꼬꾸라트리면서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몇몇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과 내일 모레 미국 경제 지표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제대로 된 방향성을 짐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크립토 블렛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는 뭐시기냐?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크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물론 그때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그런 이례적인 일을 이 차트 분석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은 모양새 자체는 비슷하다. 지금 숏을 치라는 말이 아니다. 숏을 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주위에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지금 중동 사태,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업계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일단 분위기도 좋고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다. 지금 뭐 사실 포모하기 딱 좋은 자리긴 하죠. 여러가지 호재라든지 좋은 분석들 나오고 있어가지고 돈을 더 밀어넣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시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에서는 알트코인 분석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할랑말랑 하고 있는 코인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드디어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상승을 어느 정도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어서는 아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대략적으로 11달러 정도가 되어 보이는데 해당 지지 구간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AI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NMR 코인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다가 모든 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이 최소한 횡보를 때려준다. 물론 종종 비트코인 하락할 때도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나오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최소한 횡보 정도는 때려줘야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비트코인 과연 내일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다음으로는 재미난 소식들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불가리아의 프로축구팀 PFC 보테프 플로브디프가 홈 경기장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시키게 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태국의 2위 은행 카시콘뱅크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했다라는 흥미로운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죠. 지금 암호화폐 내년 반감기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 불장 때 돈을 긁어 쓸어 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모르긴 몰라도 국내 은행업계 같은 경우도 군침을 많이 흘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비트, 빗썸 이런 데가 불장 때 걷어들이는 수익이 은행들의 수익을 훨씬 더 상회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할 텐데 국내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자, 그 다음으로는 에이다. 최근에 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요. 고래들이 최근 2주간에 4,371만 개의 에이다를 매집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에이다 같은 경우 고래들 10만에서 1000만 보유자들이 유통량의 무려 33.43%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래들 손에 달려있다. 이들이 올리기로 결정하면 쭉쭉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비추럼인데, 분석가 맥 같은 경우는 아비추럼이 향후 6개월 동안 큰 펌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벤처 캐피탈과 투자자들이 매주 베스팅 물량을 덤핑하기 전에 가격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분기까지 투자자 물량이 언락되기 전 최고점을 찍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FTX, 지금 샘 뱅크만 관련된 재판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FTX 관련 주소가 지속적으로다가 암호화폐를 거래소들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1억 5,600만 달러어치라고 하는데요. 목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160만 상당의 솔라나가 언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소로 보내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내게 된다면 9천만 달러 상당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물량이 던져지게 된다면 하방 압력이 가해지게 될 텐데,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 먹고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해당 코인들의 가격 하락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텔레그램 기반의 봇 프로젝트들 최근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봇 중에 하나였었던 유니봇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서 56만에서 60만 달러 상당의 고객들의 자금이 털렸다라고 합니다. 토큰도 한때 40%가량 떨어졌었는데 다행히도 해킹당한 원인을 찾았고 60만 달러 정도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유니봇 측에서 밝혀왔습니다. 이 악마 같은 해커들 언젠가는 죗값을 꼭 치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채널 유지를 위해서 도와주기 가즈아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서도 채널 지원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